저는 브라우저에 대해 알아보자의 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될 찰리라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저희 24절기 톡에 약간 유교 깊은 전통에 따라서 저희 절기를 소개하는 시간인데 혹시 대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불쾌하지 마. 그 큰 대자 이 한자는 뭔지 아실까요? 혹시 저번에 아이리스 강의를 조금 잘 들으셨다면 아실 수도 있는데 아시는 분? 교수님 진도가 너무 빨라요. 이거 복습해오라고 했는데 그쵸, 맞아요. 이거는 아이리스 때가 소서였거든요. 작을 소에 더울 서를 사용해서 작은 더위라는 뜻이었고 저는 큰 더위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질문. 왜 여러분들이 별로 불쾌해하시는 염소 사진 왜 있을까요, 여기? 클라이밍 아닙니다. 고트 아닙니다. 이걸 왜 가져왔냐면은 대서라는 말은 저희 24절기 절기 중에서 제일 더운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대서에는 염소뿔이 녹는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더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24절기 중에 제일 더운 순간이잖아요. 앞으로는 저희한테 시원해질 날들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이제 괜찮지 않나? 오늘의 더움이 조금 그리워진 날도 오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저희 주제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게 왜 튀어나왔지? 저희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요 사진 뭘 의미하시는지 아시겠나요? 좀 익숙한 아이콘들이 보이죠? 혹시 아시는 거 한번 말씀해보고 싶은? 크롬, 파이어폭스, 엣지, 사파리. 자, 저 사람 말고. 좋아요. 약간, 맞아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오페라라는 브라우저고, 이 친구는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맞아요. 무덤으로 가버렸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불리는 친구인데, 이제 올해부로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브레이브라고 불리는 친구입니다. 마찬가지로 약간 여러 가지 종류의 브라우저들이 있고, 저희는 약간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할 이유가 충분히 있고, 여러분들 또한 하루 종일 사용하시는 것들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가 자꾸 떴던 것 같은데. 자, 요거는 저희가 그 라인 기술 블로그에서 발췌한 글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브라우저들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점유율에 대한 표예요. 크롬이 조금 압도적이죠. 크롬이 압도적이고 그 다음은 사파리, 그리고 엣지, 그리고 이게 아직 IE가 없어지기 전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IE는 집계조차 안 될 정도로 되게 작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 다음은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팀이 그리고 앱도 만드는 회사고 앱이 주류다 보니까 모바일 환경을 또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안드로이드 환경은 요만큼이나 되는 반면에 iOS도 만만치 않게 되게 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개발을 할 때 사실 안드로이드만 너무 기점으로 보고 iOS는 제대로 좀 고려하지 않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확실히 반영할 요소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분명 여기서도 iOS 유저가 분명히 더 많다.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시죠. 자, 이거는 혹시 제가 저번 주에 막 사파리 말도 안 된다고 막 그 불평을 많이 하는 거를 들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브라우저들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파리, 파이어폭스, 크롬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조금 렌더링 엔진 관련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파리는 웹킷이라는 렌더링 엔진을 사용해요. 렌더링 엔진이 뭔지에 대해서는 후수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사파리는 웹킷을 기반으로 한 렌더링 엔진이다. 그리고 크롬 또한 웹킷을 기반으로 만들었다가 지금은 웹킷에서 이제 파생되어 나온 블링크라는 엔진을 사용하고 파이어폭스는 자체 개발한 게코라는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브라우저마다 얼마나 그 웹표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확연하게 그리고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WPT라는 차트입니다. WPT 이거 차트가 뭘까요? 뭔가 사파리가 이게 많아 보이니까 이거 좋은 건가? 저기 다 써있어요. 맞아요. 페일이죠. 사파리는 웹표준을 굉장히 준수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실패를 많이 해요. 이거에 대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지만 그거는 또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HTML과 CSS, JS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비전공자인 분들, 저희 팀원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간단하게 조금 재밌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 HTML, CSS, JS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젤? 하젤이 제일 멀어서 없어요. 그쵸?
그래서 뭔가 이거 보면 약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HTML 약간 뭔가 네모는 있어, 눈도 있는 것 같은데 입도 있어요. 근데 뭔가 예쁘지 않죠, 보기에. 근데 HTML에 CSS까지 붙였더니 뭔가 이제 얼굴 같아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배치를 하고 우리 눈에 보기 쉽게 표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JS까지 들어가니까 지금은 이게 PPT라서 잘 보이지 않는데 뭔가 이게 버튼을 누르면 동작이 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캡처를 해와서 잘 반영이 안 된 거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HTML은 요소만을 나타내고, 그리고 요소를 조금 꾸미고 좀 쉽게 우리가 보기 좋게 하는 거는 CSS, 그리고 JS까지 반영을 하게 되면은 약간 동작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좀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잘 써져 있는데 이게 원래 흰 배경인데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브라우저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인데요. 브라우저는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브라우저라고 하면은 저희가 인터넷 페이지, 그리고 크롬 페이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 구성 요소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저 인터페이스는 뷰로서 컨텐츠가 보이는 영역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일컫는 말이에요. 즐겨찾기, URL, 그리고 뭐 창 위에 상단, 그리고 뭐 끄기 버튼, 뭐 새로 고침 버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유저 인터페이스인데요. 초기 브라우저들은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내게도 맞아 이런 식으로 경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다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경쟁하다가 결국 하나의 목표로 도달한 모습이네요. 그 다음은 브라우저 엔진인데요. 여기서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뭔가 상호작용을 했던 것들을 렌더링 엔진과 중간 매개체를 해주는 역할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살짝 조금 적게 언급하고 렌더링 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렌더링 엔진은 유저 인터페이스 그리고 브라우저 엔진을 거쳐가지고 나온 결과물들을 저희가 렌더링 시켜서, 렌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뭔가 저희가 눈에 보이게끔 콘텐츠를 제시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준 엔진이에요. 종류는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사파리가 사용하는 웹킷, 그리고 크롬이 하고 있는 블링크라는 엔진, 그리고 파이어폭스가 만든 게코라는 엔진이 있는데요. 그 3가지마다 어느 정도 다르긴 하지만 저희는 오늘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웹킷과 블링크 엔진을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설명해 드리자면은 네트워크는 HTTP 통신과 네트워크 통신을 담당하고 있고요. JS 엔진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HTML, CSS 그리고 JS가 있는데 JS를 읽고 해석하며 실행시키는 역할을 JS 엔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I 백엔드는 창이 구성되는 기초적인 UI, 약간 창을 줄이고 키고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 스토레이지는 쿠키라든지 세션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 페이지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모여있는 약간 이미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다음은 이제 천천히 진행을 하게 될 URL을 입력해서 저희가 동작하게 되는 과정을 조금 천천히 들어가 볼 예정이에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가자마자 여기다가 URL을 입력을 하죠, 보통. 근데 여기 URL이 뭔지 아시는 분? 두도 빼고. 뭐죠? 주소요. 맞아요. 왜냐면은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마지막에 로케이션은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저장된 주소를 말을 합니다. 근데 URL과 비슷하게 URI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거는 유니폼 리소스 인디 아이덴티피케이터 이라고 부르는데요. 약간 식별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URL을 입력한 거에 대해서만 고민을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 URL에서 뭔가 이상한 걸 치게 되면 구글 창으로 가지 않던가요? 그쵸? 약간 정해진 도메인이 아니라 다른 걸 치게 되면, 혹은 여기다 검색어를 입력해도 검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브라우저 엔진 자체에서 디폴트로 되는 쿼리인지 URL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요. 쿼리라 하면 그냥 임의의 단어예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제로를 검색하면은 제로에 대한 구글 검색 결과가 나오겠죠. 인터넷이 있다면은. 그리고 URL을 입력하게 된다면 이제 다른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제는 URL인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렌더링 유저 인터페이스에서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너 이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본 적 있니? 라고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쿠키에 저장되어 있는, 쿠키는 유저 그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거였죠. 그래서 쿠키에 저장되어 있는지, 저장이 되어 있다면 좀 더 빠르게 불러올 수 있으니까 그 IP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RN을 요청하게 되면은 어디에 요청을 하게 되냐, DNS 서버에 요청을 하게 되는데, DNS 서버가 뭐냐, 도메인을 저장하는 장소예요. 이거는 저희가 읽을 수 있는 마이 사이트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DNS 서버에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 마이 사이트를 기계어로 번역을 해서 IP 주소로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HTTP 통신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돼요. 저희는 여기보다는 이제 응답을 받은 후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이거는 이제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은 후에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그리고 브라우저 엔진, 그리고 렌더링 엔진에서 이제 작동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후술을 할 건데 간략하게 먼저 목차 느낌으로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HTML 파일, 렌더링 엔진을 통해서 뭐를 받게 되냐면은 HTTP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랬는데 그 응답은 뭐냐면 그냥 글자들밖에 없어요. 사실 HTML과 CSS로 이루어진 그냥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않는 글자들만 받게 돼요. 근데 그 글자들을 어떤 의미를 갖게 만들어야 돼요. 저희는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해석하기 쉽도록 그 과정을 파서가 하게 됩니다. 파서라 함은 컴퓨터 공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문자를 읽어서 토큰화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가질 수 있게끔 객체화를 시키는 것을 파서가 하는 역할이라고 해요. 근데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비전공자가 보시기에는 그냥 구문을 분석한다, 그냥 문자를 통해서 뭔가 해석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서를 통해서 어떤 걸 만들게 되냐면은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요. 어떤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되냐면은 HTML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맞추고 싶은 모델이 있는 거예요. 브라우저 상에서 어떤 모델에 얘를 투명해서 맞추고 싶어요. 그래서 그 트리를 임의로 만든다. 그리고 CSS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타일 규칙을 통해서 어떤 걸 만들게 되면 CSS OM 트리라고 만들게 돼요. 그리고 그 두 개를 합치고 뭔가 임의의 과정을 통해서 렌더 트리를 만들게 되고 그 렌더 트리를 레이아웃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렌더 트리를 배치한 거를 이제 그리면 이제 저희가 딱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이거는 약간 좀 별로 보기 싫은 아이죠. 약간 저희가 앞으로 직접 만들어 볼 거거든요. 브라우저 엔진을 통해서, 그리고 렌더링 엔진을 통해서 이 코드가 어떻게 보여줄 건지 확인을 할 건데요. 지금은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어라? 이게 뭐가 더 있거든요. 뭐가 있는데 왜 얘네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뭐가 더 있는데 중단과 지연이 왜 있냐면은 저희가 이거를 파서를 통해서 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단되는 시점이 존재해요. 그리고 지연되는 시점이 존재하는데 그 시점이 어디냐? 여기 스크립트라는 거를 만났을 때입니다. 이때는 스크립트라는 말은 어디서 쓰는 말이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은 최하단에 배치하는데요. 왜냐면은 HTML을 읽다가 스크립트를 만나게 되면은 HTML 문서의 파싱을 멈추고 JS를 동작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단과 지연이라고 써져 있는 건데, 일단은 그거 말고 여기서 이 페이지에서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요만큼이 CSS에 해당이 해요. 인라인 인터널로 작성을 했고, 그리고 여기만큼이 HTML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두 번 눌러주시겠어요? 쟤는 왜죠? 쟤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는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얘가 CSS, 얘가 HTML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P, 그리고 P의 스팬, 그리고 스팬 이렇게 뭔가 있고, 여기는 이제 P가 있고 P 안에 스팬이 있고, 그리고 P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개념을 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얘는 태그라고 부르는 애들이에요. 태그는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div라고 써져 있잖아요. 혹시 보이시나요? 저는 잘 보이는데 div라고 써져 있는 거를 이렇게 감싸주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가 하나의 태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페인이라고 불리는 친구들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닫힘 태그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태그가 되는 거예요. 좋아요. 여기서 완성되지 않은 돔에 JS가 접근한다는 말은 JS는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라이트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은 이 div가 만들어지고 스페인이 만들어지는 거에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약간 생각을 해보자면은 HTML을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그리면서 뭔가 이렇게 모델을 따다다다다 찍고 있어요. 근데 JS가 뭔가 조작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다 만들어지지 않는 돔에 접근하게 되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존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뭐 이렇게 중단되고 지연된다. 여기 뭔가 더 써져 있는 게 있는데 앞으로도 다른 페이지에 있을 거 생각하니 조금 아찔하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죠. 살짝 UIUX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게 제가 개발하던 환경은 이러지 않았거든요. 다 흰 배경이었어. 일단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제는 HTML을 통해서 파싱을 한 돔 트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내려갈 건데 여기는 HTML 코드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코드를 통해서 옆에 트리 같은 걸 생성을 하게 돼요. 근데 트리가 뭔지 아시는 분? 전공자 빼고. 트리는 나무죠. 나무인데 컴퓨터 공학에서는 트리를 약간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요. 여기가 뿌리가 되고 이렇게 가지가 퍼져나가는 형태를 우리는 트리라는 자료 구조라고 표현을 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루트고 여기가 말단 엘리먼트다 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퍼져나간다까지.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저희가 근데 파싱을 통해서 뭔가 이제 의미 있는 토큰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저희가 읽을 수 있도록 바꾼다는 과정을 한다 그랬는데 도움 트리를 생성할 때는 일반적인 파싱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한번 눌러주시죠.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언어가 굉장히 너그럽고 굉장히 너그러워요. 혹시 HTML 문서가 넘어오면서 HTML을 파싱을 잘 못해가지고 혹은 응답받은 결과가 이상해가지고 뭐 열지 못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이제 JS랑 얽히면서 생기는 문제들인데 또 이제 HTML 이제 W3C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따르면은 HTML은 굉장히 간대해요. 약간 태그가 닫혀지지 않는 상태로 와도 어느 정도는 관용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거든요. 혹은 뭐 타이틀 태그나 뭐 헤드 태그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닫아주는 친절함까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데 그래서 일반적인 파싱 알고리즘으로는 이 친구를 해석하지 못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조금 치명적인 이유예요. 방금 전에 제가 JS 스크립트를 만나게 되면은 이 친구들이 이제 다시 바뀌게 된다거나 돔트리를 수정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읽다가 쟤 때문에 빡쳐서 다시 읽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최소화하고자 돔트리만의 파싱 방법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고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그래서 돔트리를 생성하는 과정 중에 이제 통신을 받은 결과를 이제 토큰화를 거쳐서 그리고 트리 구축을 하고 그리고 트리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거를 이 과정들을 점진적으로 통해서 파서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온 결과가 DOM이라는 모델을 생성하게 돼요. 한 번 더 눌러주시죠. 그래서 토큰화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 있어요. 스테이트인데 자료 상태와 태그 열림 상태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토큰이라고 불리는 건데 지금은 시작 태그 토큰이고 뭐 종류 태그 토큰이다 라고 들으면 사실 잘 모르니까 코드를 살짝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하나씩 따라가 볼 예정이에요. 자, 여기는 꺽쇠라고 부르는 친구예요. 꺽쇠를 만나기 전에 초기 상태는 자료 상태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시작하는 꺽쇠, 열림 꺽쇠를 만나자마자 뭐가 되냐면 태그 열림 상태가 돼요. 되게 직관적이죠? 태그가 열렸다고 보시면 돼요. 태그가 열린 상태로는 이제 문자를 하나씩 받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토큰은 뭐냐? 시작 태그 토큰이 돼요. 그래서 아, 지금 이 친구는 시작하는 태그구나. 그리고 지금 나는 스테이트는 태그 열림 상태구나. 태그 열림 상태는 언제 끝나냐면은 이 닫힘 태그가 갈 때까지 끝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의 HTML 시작 태그가 만들어졌어요. 토큰화를 거친 거죠. 그러면 이제 닫힘 태그를 만나게 되는 순간 자료 상태가 되게 되고 이 친구를 만나기 전까지, 시작 태그 만나기 전까지, 시작 꺽쇠 만나기 전까지,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닫혔어요. 그럼 이제 자료 상태가 됐죠. 근데 꺽쇠를 만나지 않고 이제 텍스트를 만나게 되었어요. 텍스트를 만났을 때는 이제 텍스트 토큰으로 이제 하나씩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또 이제 돔트리 내부에 또 들어가게 되고 이제는 종류 태그 토큰에 들어가게 될 건데 이제 또 마찬가지예요. 스테이트는 자료 상태로 갔는데 토큰을 문자를 만나기 전에 바로 이 닫힘 태그, 닫힘 슬래시를 만나게 되면은 이 친구는 이제 종류 태그로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모두 거치게 되면은 이제 토큰화 알고리즘이 종료가 되는데요. 이제 토큰화를 종료하면 이제 여기가 종료된 거예요. 다음 이제 트리 구축을 하는 건데 트리 구축은 조금 더 간단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간단하냐면 설명을 덜 할 거기 때문인데 왜냐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것들을 저희가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에 쌓게 되거든요. 근데 그 쌓는 과정에서 태그가 잘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 그렇게 트리를 구축하고 그리고 제대로 쌓였어 그러면은 제대로 된 돔 트리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혹여나 연관된 스크립트가 있어 그럼 다시 토큰화부터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파서가 진행이 되고 결론적으로는 돔 트리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초기 보셨던 그 코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코드를 통해서 HTML 돔 트리를 만든 모습이에요. 뭐 약간 이해하실 수 있겠나요? 약간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인데 간단하게 해석을 해드리자면은 뭐 헤더라는 데에는 메타랑 링크가 있고 바디에서는 이렇게 P가 있고 뭐 div가 있고 P 밑에는 스팬에 웹 퍼포먼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좋아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은 이제 CSS OM 트리라는 걸 만들어 볼 건데요. 이 트리도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돔트리랑 굉장히 유사한데 이 친구는 파서를 할 때 그렇게 크게 어려운 절차를 가지지 않아요. 이 친구는 이제 상향식 지연, 이거는 제가 다음에 또 공부를 해오겠습니다. 약간 그런 이제 일반적인 파서 방법들 중에 하나를 사용하기도 한다. 좋아요. 다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CSS OM 트리인데요. 이 친구들 또한 바디 태그에서 뭐 이렇게 사이즈가 들어가고 p 태그 아래는 이렇게 조건들이 다 들어가면서 이 태그에는 뭐 어떤 속성을 부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읽기 되게 쉽죠. 폰트 사이즈는 뭐 몇 픽셀 될 거고 폰트 웨이트 약간 얼마나 굵기가 될 거고 이런 건데 중요한 건 이 친구 디스플레이 노은이라는 친구가 들어갔네요. 이 친구도 CSS 속성입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근데 왜 손을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혹시 방금 전에 그 디스플레이 논이라는 속성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렌더 트리라는 걸 만들 건데 렌더 트리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DOM 트리에다가 이제 CSS OM 트리를 이렇게 합치는 과정을 통해서 렌더 트리라는 애를 만들게 됩니다. 각각 이렇게 매칭을 시켜가지고 CSS 속성을 부여시킬 거예요. 근데 렌더 트리에는 결국에는 어떤 게 부여가 되는 거냐면은 모든 거를 렌더 트리에 넣지 않아요. 레이아웃에 보여질 것들만 표현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논이라는 속성을 부여하게 되면은 그 요소는 레이아웃에 구현되지 않기 때문에 렌더 트리에선 삭제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과정인데 지금 보시면은 P 아래에 있는 스페인은 디스플레이 논이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도 P 아래에 있는 스페인은 웹 퍼포먼스였어요. 자,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그러면은 P 아래에 원래 스팬이 있었는데 스팬이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렌더 트리에. 그래서 렌더 트리에는 이런 구조로 그려진다 까지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과정이 하나가 살짝 언급을 덜 해드렸는데 레이아웃이라는 과정이 있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구조들을 통해서 화면에 배치하는 과정을 레이아웃이라고 하고 페인트는 그 레이아웃 된 것들 중에서 어떤 순서로 그릴 거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약간 텍스트가 있고 이게 div 태그들이 이렇게 산계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약간 UX상, UI상 되게 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죠. 당연히 뭔가 얘가 더 아래로 가거나 얘는 좀 위로 있어도 되겠지만 이 배치하는 순서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그걸 저희는 뭐 Z 인덱스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기도 해요.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게 동영상인데 페인트 하는 과정을 통해서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면은 저희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뷰포트를 기준으로 해요. 이게 동영상인데 혹시 재생이 될까요? 한 번 더 눌러보시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맞춰서 해상도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따라갔던 결과물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그러면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P 태그 안에 스팬이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웹 퍼포먼스가 달린. 근데 그 친구가 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논 속성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미지 태그를 줬었고 그 다음에는 웹 퍼포먼스가 맨 밑에 레드라고 속성을 부여했었는데 그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출처는 이렇게 되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